네, 저희 글로벌 소비재 커버하시는 심지은 연구원님을 오늘 다시 만났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좀 또 풀릴 거잖아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네, 저는 가장 여행을 먼저 가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못 갔기 때문에 네. 여행을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게 여행이고, 특히 이제 2020년에 사실 홍콩 가기로 했었는데 그 가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트페어 열릴 거 기대를 하다가 결국 취소돼서 못 가는 게 네, 이렇게 자세한 계획까지 또 공유를 해주셨는데 홍콩, 마카오 같이 가면 또 좋잖아요. 네. 이렇게 하늘길은 마침내 열릴 겁니다.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저희도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호텔 체인 최선호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을 준비를 했습니다. 10분의 주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2월 말쯤인데 글로벌리 볼 때 주식시장에서 리오프닝 테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서비스 소비의 회복을 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느 거를 가장 좋게 보고 어느 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지. 네. 일단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건 호텔과 여행, 그리고 저는 그 중에서도 호텔을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순서대로 조금 나열을 하자면 크루즈랑 항공 이렇게 이제 유가라던가 이런 각종 비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섹터를 가장 뒤에 뒀고, 그 다음에 리조트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리조트 다음으로는 레저라던가 저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외식업 이런 걸 좀 선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그 호텔과 그리고 여행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크루즈나 이런 거는 가장 좀 안 좋게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섹터지만 유가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유가에 대한 추측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을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외식업을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았는데, 맞아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그 인건비도 많이 또 호텔이랑 똑같이 인건비도 반영이 되지만 사실 여행이 처음으로 열릴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호텔보다는 약간 뒤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여행과 관련되어 있지만 리조트보다 호텔을 선호를 하는 이유는 똑같이 여행업 이제 수요가 반영되는 와중에 호텔업은 그 이제 출장 수요 회복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서비스 소비와 관련한 그런 업종들 가운데서도 뭐 인플레이션에 아니면 임금 상승에 얼마나 좀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호텔과 여행 업종을 가장 그 중에서도 좋게 보고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호텔 산업이 이 하늘길이 마침내 열리고 여행 수요도 회복이 될 때 가장 크게 수혜가 기대되는 이유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호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건비 그 상승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네. 왜냐라고 하면은 이제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여행사도 마찬가지지만 호텔업도 이제 팬데믹 때 많이 인원을 줄였었거든요. 지금 다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높아진 임금 상황에서 사람을 얼마나 뽑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인력이 얼마나 돌아와 줄 것인지 이런 게 좀 이제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업종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그 비용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사실 뭐 리조트 이런 업종보다는 가격 전가가 잘 되는 업종이고요. 왜냐고 약간 살펴보면은 호텔은 날마다 가격이 좀 바뀌잖아요. 맞아요. 네. 네. 날마다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전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특히 이제 똑같이 날마다 가격이 바뀌는 리조트에 비해서 호텔은 또 고가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좀 높아진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조트 이런 데보다는 좀 더 가격 전가 잘 되는 특징이 있고, 특히 호텔 중에서도 약간 이제 호텔 중에서도 체인마다 가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고가 레벨에 있는 호텔이 좀 더 전가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리조트나 다른 숙박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를 이 숙박료로 전가하는 게 좀 용이하기 때문에 호텔 업종을 좀 좋게 본다. 그게 뭐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그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 호텔 가격 지수는 지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일반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상회를 계속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면에서도 조금 이제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사용 가능한 객실당 수익 뭐 이런 실적 측면에서 봐도 아직은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모두 회복하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화소비재, 의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팬데믹 이전으로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은 조금 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반면에 서비스 업종 중에 속한 특히 호텔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레벨 이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 회복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회복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또 섹터가 아까도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출장용 수요잖아요. 네. 비즈니스 출장을 가게 되면 또 반값 별로 신경 안 쓰고 비싼 호텔에 많이 묵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호텔 업종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출장 수요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팬데믹 때 줌으로 굉장히 많이 일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일정 수요 이상은 줌에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출장 수요가 영구히 손실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런 영구히 남아있는 수요가 있다면 뭐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해야 될 때, 그 출장 가야 될 때는 옮겨야 되는 수요가 조금 더 이제 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이제 없어지는 수요랑 그리고 좀 더 이제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수요가 이제 뭐 상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서비스 소비와 관련한 그런 세부 업종들 가운데서 호텔을 좋게 보는 이유. 제가 처음에 자료를 받기로는 한 6가지라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한 3가지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네, 나머지에 이미-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미 거의 설명을 해가지고 네, 네. 사실 뭐 외식업에 대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고 그리고 지표 같은 걸 좀 봤는데 그 미국 호텔 전반의 캡 레이트 그러니까 캐피탈리제이션 레이트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업종에서 좀 이제 낮아질수록 좋아지는 맞아요. 그런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앞으로 호텔 업종에서 그 뭐 조금 더 리스크 낮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걸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호텔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니까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호텔과 어떤 뭐 여행 업종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텔의 그 산업의 회복 그 업사이드를 높게 보는 이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리어트 호텔을 우리가 호텔 체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이제 제가 분석을 할 때는 미국 호텔 호텔 기업 중에서 큰 3가지 정도 같이 분석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분석 결과 메리어트를 네. 뽑은 것입니다. 메리어트랑 힐튼이랑 뭐 하얏트 어떻게- 호텔 그렇게 이렇게 3 구성하시는 가지를 거군요. 분석을 했고요. 근데 좀 이제 재미있을 만한 부분이 이 3가지 그 호텔이 다 사업 구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호텔 업종의 특징이 자산이 좀 가볍다는 건데 그게 그 이제 소유하고 있는 호텔을 좀 많이 줄이고 프랜차이즈를 많이 이제 늘리면서 자산을 좀 가볍게 만드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산을 가볍게 만들면은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 창출 능력에서도 약간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자산 그 경량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측면에서 보면은 메리어트가 가장 그 비율이 낮고 네. 그 다음이 힐튼이고 그래서 그 자산 측면에서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메리어트가 굉장히 유리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정가가 용이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약간 고가인 레벨이 조금 맞아요. 이제 정가가 쉽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메리어트가 이 셋 중에서는 조금 고가에 치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힐튼은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의 메리어트보다는 저가도 많이 섞여 있는 특징이고 하얏트는 이제 나머지 2 회사에 비해서는 약간 규모가 작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약간 저가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예 치중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 메리어트보다는 이제 비중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3번째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미국 외에
외 지역의 비중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높다는 점입니다. 아, 결국은 이제 해외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가장 네. 좀 업사이드 회복력이 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소비재 중에서도 사실 미국은 조금 일찍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 중에서도 미국 외 해외에 조금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메리어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특징으로는 현금 창출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음.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업 현금 흐름 추이를 살펴보면은 메리어트가 나머지 두 회사에 비해서 장기간 계속 현금이 더 창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컨콜에서도 부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유동성에 조금 신경을 쓰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이제 메리어트도 굉장히 이제 최근 분기까지 부채 비율도 많이 안정을 시켰고 네. 그 다음에 유동성도 많이 충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장기간 다른 회사에 비해서 현금 창출력이 우수한 모습을 이번 분기에도 지속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리오프닝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는 호텔 그리고 그 호텔 중에서도 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을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 체인 관련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10분 해주식 레고! 레고!